예, 토목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의 신화, 토목 사원항기술사, 토목구조, 토질미끼조, 토목시공, 도로미공항, 기출문제, 토목구조 137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12번, 13번, 2교시 4번, 3교시 4번 문제입니다. 예, 성경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시편 23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는도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공부 흐름도입니다. 토목 구조기술사 기본 교재 통독을 해서 기출문제 정리 이런 핵심 내용의 약자와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한 계산 문제를 소팅하면 약 180문제 정도 같아요. 역학, RCPC 강구조. 그러면은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시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하루에 두 문제씩만 한다고 치면 180문제는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문제를 초시계를 딱 맞춰놓은 거 풀으십시오. 그 두 문제를 그리고 그 다음날 밥 먹을 때라든가 직장 출근할 때 운전할 때 하루 종일 그 두 문제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두 문제씩 정복을 하면 180문제 그냥 정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일주일, 1개월 이렇게 해서 기술사 시험 응시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모의고사에 두 문제를 하라고 하는 거는 기술사 식관왕이신 오진택 기술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조언인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끝나고 어영부영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시간 흘러가요. 근데 하루에 자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를 어렵거나 꼭 시험에 출제될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교시 12번 문제입니다. 세계 핀으로 지지된 알루미늄 합금 부재가 다음과 같이 하중을 받고 있다. 수평면과 경사부재 CD 사이각이 48도이고 BD의 변형률이 0.0713일 때 경사부재 CD의 변형률을 구하시오. 문제입니다. 이건 그 역학 문제죠, 역학. 역학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역학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AD가 F1이고 BD가 F2고요. F3가 있습니다. F3가 있고 그 다음에 BD의 변형률을 보십시오. 이 BD의 변형률은 변형률 L분의 델타 L이죠. L분의 델타 L이 0.0713이라는 얘기죠. 아, L분의 델타 1. 그럼 델타 1은 0.0713L이 됩니다. 하면은 이거는 2A분의 F2L, 2A분의 F2L이 될 수가 있고 델타 1은 그 다음에 CD 부재의 변인 델타 2는 2A분의 PL, 변형률은 2A분의 PL이죠. 그래서 PL 그래서 2L은 1.346 F3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 F2, F3를 계산하면 F2는 그래서 델타 F1 그거 사인 48 0.0713 L 사인 48이 되겠고요. 입실론 CD는 그래서 0.0713 사인 48 하면 0.03938이 나옵니다. 답은 0.038. 여러분들이 답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교시 13번 문제. 강연선 양단의 하중 P가 인장력을 도입해서 받고 있다. 강연선 주위에 콘크리트 하설에서 부재를 제작한다. 콘크리트 충분히 양성 후 경화 후 하중 P를 제거하면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도입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완성된다. 콘크리트와 강연선의 작용 응력을 구하시오. 강연선의 탄성기 210, 콘크리트 30, 강연선의 단면적 200, 콘크리트 단면 4000, 부재 길이 1000mm, 초기 긴장력 200kN, 마찰력 무시한다. 강연선 인장력과 콘크리트의 압축력으로 힘이 전달된다. 강연선과 콘크리트의 재료는 탄성으로 가정을 한다. 그래서 콘크리트 응력을 한번 보시자고요. 응력은 A분의 P죠. A분의 P 마이너스 플러스 I분의 P Y인데 여기서 뭐 편심이 먹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그 콘크리트 단면적 4천에 200kN니까 2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럼 50MPA가 되겠습니다. 단위 주의하시고요. MPA는 여러분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강연선의 응력 보겠습니다. 강연선의 작용은 인자응력과 압축응력이 있습니다. 인자응력은
강연선의 작용을 인정한 AP의 강연선의 단면적분의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200 곱하기 200분의 200 곱하기 10의 3승 하면은 마이너스 1000MPA가 됩니다. 인장력은 마이너스입니다. 프리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단위를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응력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는 응력은 마이너스고 인장력은 마이너스고 압축력 플러스입니다. 근데 일반 PSC가 아니고 일반 그 보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인장력이 플러스고 압축력이 마이너스입니다. 또 단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선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은 FCS는 NFS, FC. 그래서 7 곱하기 50에서 350MPa.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350에서 마이너스 650MP가 되겠습니다. 2-2교시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프링에 지는 외팔부에서 온도 하중에 의한 수직 처짐을 구하시오. 여기는 보가 있죠. 직사각형의 단면의 폭이 200이고 높이가 400. 길이는 10m, 설계 조건은 상면은 60, 하면은 20, 보의 탄성계수 30 GPa, 보의 열팽창 계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열팽창 계수는 알파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도시입니다. 스프링 상수 K는 20kN per 미터. 킬로뉴턴 per 미터는 뉴턴 per 밀리미터하고 단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오. 킬로뉴턴 per 미터나 뉴턴 퍼 밀리미터나 똑같은 단위입니다. 1m에 1kN을 받는 거하고 1mm에 1N을 받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게 변형일치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변형일치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온도변에 의해서 하향 초짐이 델타 1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T 스프링력에 의한 상향의 처짐이 발생됩니다. 요거에 대한 변이는 하향 처짐과 상향 처짐의 차이는 콘크리트의 스프링의 그 변이하고 같거든요. 스프링의 변이인 K분의 델타 T입니다. 그렇게 해서 델타 1은 시그마 0에서 L까지 M H분의 알파 T1 T2를 적분을 해서 이거 식을 완성을 시키면 EH 분의 알파 곱하기 가로 열고 T1 T2 곱하기 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2는 상향이죠. 3EI 분의 TL의 3승입니다. 상향력. 그래서 하향력, 온도에 의한 하향력 EH 분의 알파 곱하기 T1 T2 곱하기 L의 제곱 마이너스 3EI TL의 3승 하면은 K분의 T죠. K분의 T. K분의 T는 그 스프링의 변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으면 T는 2K분의 KL의 3승 3EI 플러스 알파 T1 T2L 제곱 3EI K가 됩니다. 그래서 처짐은 델타 B는 K분의 T가 되겠죠. K분의 T. 그래서 이걸 이 식으로 이게 쭉 쓰면 EH분의 KL의 3승 플러스 3EI 분의 알파 T 가로 열고 T1 T2 곱하기 L의 제곱 3EI 됩니다. 이거는 변일치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쭉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 그 기본사항 정리하면 E는 30 기가파스칼은 10의 3승 MPA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 2.5였던 12분의 B 200 H의 3승에서 1.07 10의 9승 밀리미터의 4승이고요. K는 20 kN per 미터인데 이걸 10의 3승 뉴턴 10의 3승 없어지니까 20 뉴턴 per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그 2R을 곱하면 30 곱하기 10의 3승 1.07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3.21 곱하기 10의 3승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요 수치들을 집어넣으면 델타 B의 그 처짐은 41.402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정정 해석을 구조교사 하시려면은 부정정 해석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이 스프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 문제를 좀 하시고 그 변형일치 우리가 크게 부정정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형일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3년 모멘트 처진각법 변삼 변삼 모멘트 면적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변이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 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프링이 나오는 것들 변형일치법을 사용해서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 3교시 4번 문제. 역태용벽의 전도 활동 지지력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다. 지면 3.0 높이에서 뚝 1.3m에 붙은 중력식 옹벽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 조건 아래에 옹벽의 전도 활동 지지력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옹벽 전면에 묻힌 기가 1.3, 상부는 0.3m, 수동타압은 무시한다. 단면 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에 0.6이고 이게 0.3이고 1.3이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저도 이제 급하게 풀다 보니까 수동탑을 무시한다 그래서 했는데 0.3m는 무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1.3m니까 0.3이니까 1m에서 수동탑을 받는다는 얘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함정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조건이 흙의 다리 중량 R에서는 16kN per 미터 3승, 배면의 상지 하정 S는 10kN per 미터의 저고, 흙의 내부마 찰과 파이는 30도, 집안의 허용주 QE는 250kN per 미터 제곱, 흙과 콘크리트의 마찰 개수는 미우는 0.6이고 점착력 C는 0이고 콘크리트의 다리 중량 RT는 24kN per 미터의 3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교시 4번 문제입니다. 작용 하중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면을 3개로 나눕니다. 1번, 2번, 3번 나누고 상제 하중이 10kN per 미터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토합이 이게 상제 하중에 대한 토합이 있고요. PS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흙에 의한 토합이 있습니다. PA가 있고 KN은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에서 3분의 1, 0.3 정도가 주동 토합 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상자중을 계산할 때 상자중을 흙의 높이로 환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KS는 감마분의 S, 감마분의 흙의 단위 중량, 흙의 단위 중량분의 단위 면적당의 상자중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0.625m 가상 흙의 상자중을 가상 높이로 환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S는 QKH죠. QKH Q가 K가 K 감마 HS에서 KA가 KA는 주동토합 계수 3분의 0.33 단위 중량 16kN이고 HS가 0.6이잖아. 0.6. 그다음에 그러면 회배당 3.3kN per 미터가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단위당 토합이고 요 단위당 이렇게 토합이 3.3이 먹으니까 이 전체 높이에 대해서 높이하고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해야 되면 4.3을 곱하면 14.3k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횡토합을 상자중 계산을 하고요. 횡토합, 이 토합에 대해서 감마 HK 우리가 이제 횡토합을 계산할 때 감마 H의 토합계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감마가 K가 3분의 1이고 단위 중량이 16, 4.3이니까 22.9kN per 미터 제곱이고 그래서 PA가 단위당 토합이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삼각형 토합으로 환산하면 29.33의 높이 2분의 1의 H 4.3 그래서 49.3kN이 됩니다. 49.3kN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상제 하중이 14.3, 14.3kN이 생기면 요 상제 하중의 반 2분의 H 되는 점, 2분의 3.4, 4.3m가 생기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모멘트와 8기를 곱하면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A는 그 49.3에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H에 되는 거죠. 3분의 1H 하면 70.678. 그래서 전동 모멘트는 101.494고 수평토합은 63.4가 되겠습니다. 수평토합. 그래서 이제 저항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항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면단화 8모 저는 이제 면적 단위 중량 하중 그다음에 8길이 모멘트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면단하 8모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 곱하기 단위 중량 하면 그 하중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하중 곱하기 8길이 하면 모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A번 1번에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여기 1.7에 높이가 3m 그럼 2.55가 되겠죠. 흙의 단위 중량 24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는 하중이 61.2kN이 되겠고요. 8길이는 1.2 곱하기 1.7 곱하기 3분의 2
여기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떨어지는 1.3 그럼 69.35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6 0.6 곱하기 3.0 곱하기 1.8 24 곱하기 43.2가 되죠. 그래서 이걸 두 개 곱하면은 86.4가 나오죠. 어, 43.2하고 2에서 86.4.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부에 있는 거, 저 1.3, 2.0 곱하기 그럼 흑의 단위 중량하면 71.7 나오고 2.3에 여기 가운데 받으니까 8길이는 1.1이 되겠죠.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잡아야 되니까. 그럼 82.5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투합. 수동투합이 전면에 1m에서 되니까 2분의 1 K 감마 H의 제곱이면 KP는 수동투합은 1 플러스 사인 파 1 마이너스 사인 파입니다. 그러면 환산하게 되면 한 3 정도가 납니다. 수동투합계. 수동투합계수는 보통 2배입니다. 수동투합이라는 것은 흙이 이제 압축할 때의 투합이고 주동 투합이 흙이 팽창할 때의 투합이니까 팽창력에 대한 투합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흙이 팽창 파괴할 때의 어떤 투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PP가 24kN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쭉 그 하중을 전체 하중을 곱하면 176kN이 나오고 전도 모멘트는 246kN/m가 나옵니다. 그럼 전도에 대한 안정으로 해서 FS는 101.4분의 246.2에서 안전율 2.43, 2.0으로 해서 안전율 OK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안정인데 HA가 176이죠. HA가 63이죠. 여기 HA 수평력이 63에 여기 수동투합이 24kN이 먹고 이게 전체 자중이 176이잖아요. 176에 마찰계수 0.6을 곱하면 2.591이 나옵니다. 그래서 1.55보다 크다. 그래서 안전율은 오케이다. 그 다음에 지지력, 집안 발력을 구해야 되겠죠. Q는 B분의 W이 1 가로 열고 1 플러스 마이너스 6, 2죠. 그 B는 이 폭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W는 이 하중 176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E는 이 저부에 작용하는 힘인데 E를 구하는 것은 E는 W분의 하중분의 전도 모멘트 플러스 전도 모멘트에서 저항 모멘트를 뺀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0.8이 나오거든요. 그럼 2는 2분의 b-x를 빼면 0.3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 0.3을 여기다 이제 편심거리로 집어 넣으면 최대 발력이 142kN/m이 되고 최소 발력이 11.0kN/m의 제곱이 나오고 그럼 허용 응력이 우리가 230kN/m의 제곱이기 때문에 OK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의하실 거는 그 상자중을 흙의 높이를 환산하는 거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를 이 전체를 해야 되는데 요 위에 토합을 이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요 이 값 구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예, 문제 푸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토목질서 사관왕입니다.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설에서 30년 근무했고요. 토질 구조를 최근에 한 6년 전에 해가지고 10,000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기술사 합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드릴 것을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